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군들 사이에서 최고의 해외 근무지로 손꼽히던 오키나와 하지만 최근 미군들 사이에서 이곳보다 더 뛰어난 곳이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키나와보다 더 좋은 근무지가 존재한다니? 그러나 한 명의 미 해병대 대위가 예상치 못한 발령을 받으며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그가 내린 놀라운 결론. 오늘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저는 마이클 스콧 대위입니다. 미 해병대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오키나와만큼 제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없었습니다. 해병대 생활 15년 만에 드디어 오키나와 미군 기지 발령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대위님 축하합니다. 다음 주부터 오키나와 캠프 한센에서 근무하게 되셨어요. 인사과 소령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키나와는 미군들 사이에서 최고의 해외 근무지로 손꼽히는 곳이었으니깐요.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 새하얀 모래사장, 연중 온화한 날씨. 군인으로서는 꿈의 근무지라 할 수 있었죠. 발령 소식을 들은 저는 바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대 기후에 맞는 가벼운 옷가지들, 수영복, 그리고 오래된 일본어 책까지. 일본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곳에서의 삶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 도착한 첫날,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기지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천국 같았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숙소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 완벽하게 작동하는 에어컨.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첫 주 동안 저는 기지 주변을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키나와 소바의 깊은 맛, 친절한 현지인들의 미소, 그리고 일본 특유의 질서정연한 문화에 감탄했어요. 버스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거리는 항상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거야. 저는 동료 해병 브라이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군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 근무를 시작한 후에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키나와 기지는 미군 친화적인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상인들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했고 미군을 위한 편의시설도 충분했죠. 주말이면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거나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하며 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맞이하는 눈부신 햇살, 출근길에 마주치는 친절한 이웃들의 인사, 퇴근 후 들르는 단골 이자카야에서의 한 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존슨 중령님께도 자랑했죠. 중령님, 이곳은 정말 최고의 근무지입니다. 여기서 남은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중령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스콧 대위,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군인은 언제든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게. 그때는 그 말이 단순한 조언으로만 들렸습니다. 오키나와에서의 생활이 너무 완벽해서 다른 곳으로 발령받을 가능성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이곳에서 저는 최고의 군 생활을 보낼 거라 확신했어요. 오키나와에서의 생활이 한창 즐거울 무렵이었습니다. 근무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막 모든 것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단골 식당도 생겼고 주말마다 가는 해변에서는 현지인들과도 안면을 텄습니다. 오키나와의 생활 리듬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저를 급히 불렀어요. 스콧 대위님, 지금 바로 존슨 중령님 사무실로 가보세요. 중요한 사안이 있으신가 봐요. 불안한 마음으로 존슨 중령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중령님 외에도 본부에서 온 듯한 낯선 장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스콧 대위 앉게. 존슨 중령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공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본능적으로 등이 곧게 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징계 사항이라도 있었나 생각했지만 기억나는 잘못은 없었습니다.
스콧 대위, 자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네. 존슨 중령님이 서류 한 장을 밀어주었어요. 한미연합작전 강화를 위한 파견 근무 명령이야. 서류를 받아들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부터 눈에 들어온 것은 오산 공군기지라는 단어였어요. 한국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렇네, 마이클. 넌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해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고하도록. 갑작스러운 발령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오키나와에서의 생활이 이제 막자리를 잡았는데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니요. 게다가 한국?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령님, 제가 여기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으신가요? 존슨 중령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최근 한미 간 군사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어. 자네는 전술 전문가로서 한국군과 함께 새로운 연합작전 방식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게 될 거야. 제가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항의하려는 제 말을 중령님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네, 대위.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군인으로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소식을 들은 동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속에 감춰진 동정의 눈빛이 느껴졌어요. 한국? 괜찮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오키나와보단 별로이지 않을까? 브라이언이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 제임스는 춥다더라. 특히 겨울엔 엄청. 방한복 잘 챙겨가. 라고 조언했죠. 일주일간 정신없이 짐을 싸고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단골 이자카야를 방문했어요. 주인 아저씨는 제가 떠난다는 소식에 특별히 한 잔을 더 따라주셨습니다. 마이클 상 한국 생각보다 좋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건배. 고마운 마음으로 술잔을 비웠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숙소로 돌아와 창문 너머로 오키나와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보다 나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점점 작아지는 오키나와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4시간에 걸친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오키나와와는 사뭇 달랐어요. 더 건조하고 약간 쌀쌀한 느낌이었죠. 사실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저는 뭘 기대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던 저는 처음으로 인천공항의 규모에 놀랐어요.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항 로비,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 국가의 모습과는 달랐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공항의 첨단 시설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시스템, 디지털 안내 키오스크, 심지어 로봇 안내원까지. 이런 모습은 미국의 어떤 공항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대위님 맞으십니까? 군복을 입은 한국인 장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마이클 스콧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 대위입니다. 오산 기지까지 모시러 왔습니다. 김 대위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겼고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최신형 세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키나와에서는 오래된 지프차로 이동했는데 여기서는 고급 세단으로 이동한다니 의외였습니다. 차에 탑승하자마자 김 대위가 말했어요. 대위님, 오산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겠습니다. 도로에 들어서며 제 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넓게 뻗은 고속도로, 최신형 자동차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오키나와의 느긋한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서울인가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인천입니다. 서울은 좀 더 가야 합니다. 서울은 훨씬 더 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 넋을 잃고 있는데 김 대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KTX입니다. 우리나라 초고속 철도죠. 선로 위를 빠르게 지나가는 유선형의 열차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빠르네요. 최고 시속 3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도 안 걸리죠. 이런 대화를 나누며 오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기지 입구는 미국 기지와 비슷했지만 내부 시설은 훨씬 최신식이었어요. 제가 묵을 숙소로 안내받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대위님, 이곳이 앞으로 지내실 숙소입니다. 인터넷은 이미 연결되어 있고 비밀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김 대위가 건넨 메모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인터넷이 빠른가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반신반의하며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눈을 의심할 정도였죠. 이게 말도 안 되게 빠르네요. 김 대위는 자랑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녁에는 혼자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기지 밖으로 나가 주변 상점들을 구경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죠. 오키나와의 느긋한 분위기와는 달랐지만 나름대로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식당에 들어가 메뉴를 가리키며 주문을 시도했습니다. 제 서툰 몸짓에도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웃으며 음식을 내어주셨어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은 맵지만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이거 오키나와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은 인정 못하겠어.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날의 신기함이 가시고 이제는 실제 생활이 시작된 거죠. 오산 기지에서의 업무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업무 외 시간에 한국 생활을 경험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대중교통이었어요. 오키나와에서는 차가 없으면 거의 이동이 불가능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김준호 대위의 추천으로 지하철을 처음 타보게 되었죠. 지하철이요?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대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국과 다를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김 대위와 함께 오산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깨끗한 객실, 정확한 도착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복잡한 노선을 쉽게 알려주는 안내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오키나와에서는 버스 한 번 타기도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영어 안내와 함께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도착 후 저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었죠. 김 대위가 보여준 배달 앱은 정말이지 신세계였어요. 치킨 먹고 싶으신가요? 앱으로 주문하면 20분 안에 도착합니다. 반신반의하며 주문했는데 정확히 18분 만에 따뜻한 치킨이 배달되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예요. 느린 서비스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한국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저는 일상적인 편리함에 계속 놀랐어요. 은행 업무를 위해 지점에 방문했을 때 디지털 번호표 시스템과 신속한 처리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간단한 은행 업무도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여기서는 10분이면 충분했죠. 또한 한국인들의 친절함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 저를 도우려 했어요. 오키나와에서는 가끔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느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작은 가게에 들어갔어요. 주인 아저씨는 영어를 거의 못했지만 스마트폰 번역기를 사용해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심지어 직접 제가 가려는 곳까지 데려다 주셨죠. 감사합니다.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했더니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셨어요. 그 후로 저는 그 가게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인 아저씨는 저를 단순한 손님이 아닌 이웃처럼 대해주셨어요. 가끔 음식 서비스도 해주시고 한국어 몇 마디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을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이 나라에 정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발견하는 새로운 편리함과 따뜻함에 놀라고 있었죠. 하루는 김 대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나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빨리 따라잡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했죠.
점점 더 깊이 한국 생활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전에 가졌던 편견을 점차 버리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도 살기 편하다는 생각했었는데 한국은 그걸 완전히 넘어서 버리더군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임무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한국에 온주된 이유였던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것이죠. 첫날 저는 한국군 대표로 함께 일하게 될 박태준 중령을 만났습니다. 스콧 대위님, 박태준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 중령은 미국 육군대학을 졸업한 경력이 있어서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첫인상은 꽤 좋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최강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던 저는 한국군을 미군보다 한 수 아래로 생각했거든요. 이번 훈련에서는 제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러자 박 중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우리 한국군의 훈련 방식도 참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음 날 저는 한국군 특수부대의 훈련을 참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의 빠른 움직임, 정확한 사격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팀워크에 놀랐어요. 미군 특수부대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첨단 장비였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야간 투시경입니다. 박 중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미군의 것보다 시야각이 넓고 배터리 효율이 높습니다. 직접 장비를 착용해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미군 장비보다 몇 가지 측면에서 우수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신 표정입니까? 한국이 군사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제 표정에 박 중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몰랐어요. 한국군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후 연합작전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미군 전술을 고집했고 박 중령은 한국군의 방식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스콧 대위, 이런 지형에서는 우리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중령님, 하지만 이건 검증된 미군 전술입니다. 티격태격하며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각자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박 중령의 뛰어난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어요. 그는 지형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고 제가 생각지 못한 접근법을 자주 제시했습니다. 한 달의 훈련 기간 동안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업무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 중령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 한국의 역사,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철학을 나눠주었어요. 우리는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한국군이 가진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군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국토방위가 단순한 임무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어느 날 박 중령이 저를 태권도 훈련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다양한 무술을 경험해봤지만 태권도는 처음이었어요. 첫 수업에서 저는 기본 동작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발차기가 너무 낮습니다. 더 높이, 사범님이 외쳤어요. 1시간의 훈련 후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하지만 박 중령과 다른 한국 장교들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쳐 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좋으세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아왔으니까요. 박 중령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태권도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체력 단련을 위해서였지만 점차 태권도의 철학과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인내, 존중, 그리고 자제력. 이런 가치들이 한국군의 정신적 기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미군이 최고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날 박 중령이 제게 말했어요. 스콧 대위,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점점 적응해갔고 심지어 간단한 한국어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스콧 대위,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작전실로 오세요. 새벽 3시 전화 한 통에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작전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여러 한국군과 미군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박태준 중령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예상 피해 규모가 심각해 미군과 한국군 합동 재난 구조팀을 꾸렸습니다. 이미 중부 지방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태풍이 상륙하면 대규모 침수와 산사태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미군 측 구조팀을 이끌게 되었어요. 우리는 먼저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이후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할 겁니다. 박 중령이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저희는 헬기와 보트를 이용해 위험 지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로는 물에 잠겼고 어형 주택들은 물살에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착륙 지점에 도착하자 한국군 장교들이 이미 주민 대피소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움직임에 감탄했습니다. 중령님, 한국군의 재난 대응 속도가 놀랍네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태풍과 홍수를 겪어왔습니다. 경험이 축적된 거죠. 대피소에서 저희는 임무를 나누었습니다. 미군은 헬기를 이용한 공중 구조를, 한국군은 지상과 수상 구조를 담당했어요. 저는 직접 헬기에 탑승해 고립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마을 전체가 호수처럼 변해 있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구조 윈치를 내려 한 가족씩 헬기로 끌어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감사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구조 작업을 진행하며 저는 한국인들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를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희는 더 위험한 산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산사태로 고립된 마을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헬기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라 저는 직접 지상팀에 합류했어요. 진흙탕 속을 걸어가며 마을에 접근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대피소를 만들고 피해 복구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박 중령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 그날 밤 저희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대피소에서 지냈습니다. 비상식량을 나눠주러 갔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저희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미국 총각 많이 수고했어. 이거 먹어요. 할머니 한 분이 김치찌개 한 그릇을 건네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나누는 마음,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저는 그곳에서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구조 작업이 끝나고 저희는 기지로 돌아왔어요. 모두 지쳐 있었지만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스콧 대위, 이번 작전에서 당신의 리더십이 빛났습니다. 박 중령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내가 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배우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나라였어요. 처음 발령받았을 때의 실망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이곳에서의 시간이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이 발령이 인생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에 완전히 적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미국 본부에서 온 귀국 명령이었어요. 마이클 스콧 대위 귀하는 다음 달 15일부로 미 본토 샌디에이고 기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물론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편안해졌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소중해졌기 때문이었죠. 제일 먼저 박태준 중령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3년 동안 저희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주말마다 등산을 함께 했고 박중령의 가족과도 자주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요? 벌써 3년이 지났네요. 박중령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네,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한국에 오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는데 이제는 떠나기 싫어하고 있네요. 박중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잖아요. 이제 한국은 당신의 두 번째 고향이니까요. 두 번째 고향.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이곳은 제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닌 또 하나의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한 달 동안 저는 그동안 정들었던 장소들을 하나씩 다시 방문했어요. 처음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던 식당, 지하철을 처음 타봤던 역, 태권도를 배웠던 도장. 각 장소마다 특별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웠던 것은 기지 근처 단골 식당의 할머니와의 이별이었어요. 3년 동안 거의 매일 들렀던 그 작은 식당에서 할머니는 저를 손자처럼 챙겨주셨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서툰 한국어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작은 손수건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손수건에는 제 이름 마이클이 한글로 수놓아져 있었어요. 가지고 가. 한국 잊지 말라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저도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마지막 주에는 한국군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불고기와 소주가 가득한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했던 시간들을 추억했어요. 훈련 중 있었던 실수들, 태풍 구조 작전에서의 감동적인 순간들,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웃었던 시간들. 송별회가 끝날 무렵 박중령이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마이클,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태극기 문양이 새겨진 고급 손목시계가 들어있었어요. 뒷면에는 한글로 영원한 전우 마이클 스콧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 꼭 다시 오세요. 박중령이 처음으로 저를 반말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친한 사이일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처음 왔을 때는 낯설기만 했던 풍경들이 이제는 너무나 친숙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고층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빠르게 지나가는 KTX. 모든 것이 그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순간이었어요. 박중령과 몇몇 동료들이 저를 배웅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잘 가게, 마이클. 박중령이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태준. 정말 많이 배웠어.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출국장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키나와를 떠날 때는 아쉬움이 없었는데 한국을 떠나는 것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다. 내 인생을 바꾼 특별한 장소였어. 미국으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샌디에이고 기지에서의 생활은 편안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종종 할머니가 주신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향수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예전 곳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리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마이클, 너 한국 음식점만 찾아다니더라. 동료 존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국 음식점, 한국마트, 한국 커뮤니티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한국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정치, 경제, 심지어 연예 소식까지. 마치 그곳이 여전히 제 일상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한국은 어때? 루카스 대위가 아침 식사 때마다 웃으며 물었어요. 한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미군 동료들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몇은 한국에 다시 발령받기를 자원했고 2명은 이미 한국 여성과 결혼해 영주권 신청 중이었어요. 너도 영주권 생각해봐. 지금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많아. 영주권을 신청 중인 토머스가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군 생활 이후의 삶을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결심을 굳히기 위해 저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한국인 언어 교환 파트너도 찾았어요. 박태준 중령과는 매주 화상 통화를 하며 우정을 이어갔고 덕분에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마이클, 한국어 발음이 많이 좋아졌네요. 박중령이 칭찬했어요. 고마워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의 말에 박중령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우리 다시 같이 일할 수 있겠네요. 미 해병대에서의 계약은 1년 후면 만료됩니다. 2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해온 저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온 것이죠. 물론 미국에서도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해 있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도 해병대 출신으로 항상 미국을 위해 살아오셨기에 제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됐어요. 아버지, 제가 군 계약이 끝나면 한국으로 가서 살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내 인생이니까. 아버지의 지지에 용기를 얻은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영주권 제도, 취업 기회, 외국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검색했어요. 군 경력을 살려 한국의 방위산업체나 국제안보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 귀화에 필요한 서류들도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복잡한 서류 작업에 지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의 새 삶을 상상하면 다시 힘이 나곤 했습니다. 가끔은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외국인으로서 겪을 어려움들. 하지만 이미 3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왔고 또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법무부 사이트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미국의 아름다운 석양이 보였습니다. 미국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이고 항상 제 일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책상 위에 놓인 태극기 문양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제 인생도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생각과 함께 영주권 신청서의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이라는 제2의 조국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